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 PBR 컨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게 이제 우려가 뭐냐면 결국 이제 지수가 설정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설정이 되면은 이 특정 섹터들, 저 PBR 컨셉으로서 뭐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또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선점하는 게임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는 2월 달에 이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진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 특정 종목들은 더 다른 것들보다 셀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 PBR 컨셉을 좀 더 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배당 일정 때문이다. 지금 시장은 배당 플레이를 작년 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12월 말까지 배당 플레이가 다 끝나요. 배당 플레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중소형주들이 막 됩니다. 왜냐면 배당 받을 권리 떨어졌으니까 중소형주들로 막 새로운 어떤 주식들이 막 들어가는데, 지금은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2월 말, 3월 말에 끝나는 것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계속 한국에 들어올지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일본은 굉장히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주 환원 관련된 부양 정책을 통해서 재미를 봤어요. 특히 외국인들도 재미를 봤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올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준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3월 달에 17년 만에 첫 인상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엄청나게 이제 엔저 현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원엔 환율이 이제 거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원엔 환율이 거꾸로 가게 되면 챗GPT도 이야기해두듯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잘 될 거예요. 심지어 이제 원엔 환율이 거꾸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일본에 있는 주식 다 팔어. 지금 한국에 PBR 부양 정책 하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자금들, 헤지펀드 자금들이 또는 액티비스트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환경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덱스가 설정이 되면은 그거를 먼저 선점하자라고 하는 거는 올해 내내 있을 어떤 긴 틀이고, 그럼 단기 시각으로 보죠. 단기로는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왜 현대차는 그렇게 개 난리를 치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원래 이제 배당이 제가 12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월 말이니까 대부분 이제 이 거래일 전 28일까지 우리가 거래를 하니 26일까지만 배당 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1월 달부터는 개별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올해는 배당을 다 이어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융, 자동차. 자, 그러면은 배당 플레이를 과거에는 12월 말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로 좀 분산돼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배당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도 들어와서는 배당 금액도 커지고, 일부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의 기준일이 2월 말, 3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펀드 매니저나 일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2월 29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27일까지 사야 되고 26일까지 사야 돼요. 근데 2주 전에 이제 결산 이사회를 2월 초나 이럴 때 하니까 2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야, 우리 기준일 29일로 할 거야. 또는 뭐 3월 며칠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고 안 그래도 저 PBR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배당이 27일까지는 주식을 막 사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가총액 크고 덩치 큰 애가 배당을 게다가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당을 받지 못하면 기준가에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기준가라고 하면 펀드 수익률의 어떤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운용을 할 때 보면 연말이 항상 해피했어요. 12월 말에 기준가가 레벨업 되거든요.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배당락하고 나서도 또 올라요. 왜냐면 배당락 주고 나면은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배당락으로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해서 오르는데, 오르고 나서 보면은 배당을 거의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럼 그 12월 말에 배당 때문에 뭐 시장 대비 100bp 뭐 1%씩 막 이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주 큰 회사들이 배당 기준일이 2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보죠. 자, 현대자동차 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 배당 기준일이 잡혀 있어요. 배당 기준일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열어서 보시게 되면 배당 기준일이 2월 29일이에요. 2월 29일 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거 잘하면 분기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야, 이거 현대차는 이거 29일까지 배당 받아야 되는데 배당 못 받으면 내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언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자동차를 시총 비중만큼 채워야겠네. 특히 현대차 위주로 채워야겠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현대차가 좋아서 채우는 게 아니고 이 배당이 큰 데다가 이 배당 때문에 내가 언더퍼폼 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야, 이거 몇 개 종목 찍어가지고 사면은 배당 플레이 할 수 있고 배당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네. 이 배당 플레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 PBR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훈풍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거기에 기아도 보죠. 기아는 배당 기준일이 여기 설정돼 있어요. 배당 기준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3월 20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널뛰기 하듯이 또 가는 거죠. 이번 달 말까지, 2월 말까지는 현대차 위주로 플레이 하는데 29일이라고 했으니까 배당락 127일까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7일날 현대차 팔고 기아차로 넘어가든지 뭐 이런 전략들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금융주들도 전부 다 배당을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KB금융 보게 되면 우리가 배당 기준일을 바꿀 건데 원래 12월 말까지 했던 거 아니다. 이제 우리 12월 말까지 배당 기준일 안 잡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하냐면 이번에 결산 실적 공시할 때 이때 이제 알려준단 말이죠. KB금융이 가장 이제 시총 대비해서 배당 가능 여력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덩치도 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금융회사들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12월 말 기준에 아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주식을 만약에 들고 있게 되면 배당 한 번 받고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를 들고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이 배당주 플레이, 외국인들의 배당주 플레이가 과거에는 다양한 종목에 분산돼서 12월 말 기준으로 끝나던 그런 상황에서 일부 업종들을 찍어가지고 수급이 막 들어오는 상황인데다가 원엔 환율도 지금 피크아웃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일본은 지금 금리 올리려고 지금 폼 잡고 있으니까 한국은 금리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액티비스트한 자금들, 일본의 주주환원 때문에 맛을 본 자금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사겠어요? 배당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사야 되냐? 12월 말 기준으로 이미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락을 이미 맞아버린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패시브로 설정되기 어려운 시가총액 작은 것들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이 왜 안 되느냐? 코스닥 안 되겠죠. 왜냐면 코스닥은 배당 안 주잖아요. 기관 투자자나 모두 다 배당 받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코스닥이랑 이런 개별주들은 언제 되느냐? 기준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일들. 2월 말, 3월 말 이 중요한 배당 기준일이 지나야 코스닥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배당 받을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달력상으로 우선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것들 막 사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 KB금융을 제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이거나 또는 3월 말이거나, 어쨌든 이번에 3월 말까지 들어가면 분기 배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야, 이건 무조건 개꿀인데 이쪽으로 막 질러. 이쪽으로 만약에 시총 비중이 없으면 시총 비중까지는 무조건 맞춰. 없으면은 다른 하우스보다 우리가 언더하잖아. 이거가 지금 포모가 생겨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시총 비중까지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시총 비중으로 맞추려면은 뭘 팔아야 되겠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코스닥 막 파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은 배당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야, 이거 비중 봐라.
시총 작은 쩌리들 볼 필요가 없다. 배당락 전에 싹 팔아가지고 배당 기준일이 지나야 중소형주 시대가 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오전 오후에도. 심지어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거래일 수도 적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래일 수도 적어요. 지금 여태까지 사야 지금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자동차 시세도 먹고 배당까지 먹고 이러는데 내가 없으면 골치 아픈 거죠. 특히 덩치 큰 애들이 움직이면 시장에 언더하기 쉽다고요. 은행도 시총 비중이 5%나 되고 자동차도 6%나 돼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봐야지 부품주들 저 PBR주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패시브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주주하는 패시브에 아예 들어갈 깜냥이 안 되는 게 부품주들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배당이나 이런 걸로 분기 배당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배당 금액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배당 기준일이 남아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뭐 하나투어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지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애들도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이나 3월 말로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배당 금액도 넉넉할 거고 그런 애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우상향을 계속 또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배당 기준일로 배당 권리가 남아있는 이 배당 플레이가 예전에는 12월 말에 분산되던 것들이 지금은 집중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기에 지금 정부 정책까지 붙어 있는 거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패시브 설정되면은 또 MSCI 지수 설정될 때 종목들 막 두산 로보틱스 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또 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없으면 진짜 피곤한데? 시가총액 큰 것들이 막 움직이는데 없으면은 코스피 대비 막 언더퍼폼 하니 막 미칠 노릇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들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 기관들은 계속 내가 자동차 없어가지고 언더하고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 동네보다 못하면 내가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제가 봤을 때 배당 기준일로 2월 말이나 3월 말로 배당 기준일이 잡혀가기 시작한다. 지금 보면 이미 배당을 한 회사들은 오늘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처럼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특별 이벤트가 있어야 더 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배당 받고 싶은 거죠. 외국인도 기관도 배당 받고 배당이 옛날부터 뭐 쥐꼬리 많은 게 아니고 넉넉하게 나오니까 배당 받고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언더퍼폼을 하지 않는다. 이 논리가 지금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로 지난 종목은 2순위다. 그럼 1순위는 뭐냐? 배당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 그리고 배당 받을 권리가 지나야 대잡주들이 움직인다.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하나금융지주 배당 기준일이 언제고 현대자동차 배당 기준일이 언제고 그 다음에 2월 말이나 이게 지금 2월 중순이라고 제가 지금 다른 뉴스에서 찾았는데 중순에 이제 배당기랑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한다. 그럼 이거 만약에 발표했어요. 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도 배당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나 현대자동차나 KB금융 이런 것들은 KB금융 배당 기준일이 언제 잡힐지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배당 기준일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나야 된다. 이 기준일이 어느 정도 지나야 힘이 빠져야 배당 먹으려고 달려드는 애들이 힘이 빠져야 이게 된다. 중소형주들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